이영풍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정현 공관위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뭐 할 일을 다 해서 사퇴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어떻게 보시는데?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아마 그 뭐 급작스럽게 사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주말 사이에 상당 부분 좀 정리할 걸 정리하고 네. 예정된 수순으로 사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이 뭐 두 번째 뭐 예를 들자면 빤스런이냐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주말에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정리할 걸 정리하고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정현 공관위가 할 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거의 대부분 했죠. 네. 지금 충청북도. 예. 그럼 갑자기 저 법원이 끼어드는 바람에 지금 김영한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킬 거냐 문제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고. 예. 대구는 주호영과 이진수 후보가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까 6인 경선을 그러면 8인이나 9인 경선으로 예. 할 거냐만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기초나 광역의 그 의원들은 다 지금 도당 시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도당 시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중앙당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죠. 예, 예. 이거는 지방선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링이 다르죠. 네. 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신속하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무력하다. 예를 들자면 무력하다. 힘들다.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내 안에 장동혁과 정치적인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지들이 지금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배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내일쯤이면은 이제 새 공관위가 구성이 되고 이 새 공관위는 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게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아직. 모르죠 아직. 예, 그렇지만 적어도 7, 8개는 된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 나와 있는 게 지금 6개쯤 되고요.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15군데. 네. 그리고 공관위는 지금 뭐 중진 의원이 공관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내일 공관위가 새로 구성되는 걸 이제 봐가면서 다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김부겸이 이자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자가 2020년에 코로나 당시에 아주 폐륜적 막말을 한 것이 다시 지금 조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막말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급속하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잘 차단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 당시 많은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서의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많이 막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원지가 중국 내부에서 시작됐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국 관광객들을 좀 막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냥 다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코로나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고 마치 극우 세력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건 일종의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이런 발언을 정치인이 했다면 이게 퇴출감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상당히 사고 자체가 그냥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갈라치기 하는 이런 발언의 행태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과는 달리 본질적으로는 이자는 전체주의자에 가깝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김부겸이가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비난하면서 생화학 테러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뭐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식적인 이 원내 진입한 정치 활동을 했다고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건 극단적인 발언이죠. 이자가 그 발언을 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문재인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극좌 총리가 되었군요. 예, 극좌 총리. 예. 지금 근데 이제 이 김부겸 씨가 이제 대구에서 그 출마 선언하는 걸 제가 보고 네. 느낀 바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왜 대구가 국민의힘을 책임져야 되나? 뭐 얼핏 보면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그걸 뒤집어서 왜 전남 광주가 민주당을 책임져야 하나라고 발언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말은 지금 사실은 이 본질은 말이죠. 지역 감정 조장 발언입니다. 이건. 김부겸의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고 마치 민주당 세력들은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되면 지금 전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지역 소멸의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불균등 문제, 이게 마치 한 방에 다 해결될 것처럼 엄청난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정 광역자치단체장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권력이나 여야가 협치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마치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대구의 경제가 뭐 일순간에 뭐 해소되고 지역 감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지역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프로파간다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코로나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팬데믹 때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나요?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네요. 그렇죠. 그건 지하철 안에서 그냥 그 완전히 많은 사람들 인파석에 끼어서 출퇴근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하철 운행을 중단한 적 없어요. 네. 그런데 이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를 제안했죠. 숫자를. 그걸 사실은 박사님, 예. 우리 구속돼서 고초를 당했던 손연보 목사님이 있었던 네.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네. 그 날씨 추운데도 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교인들이 3m 정도 간격을 두고 네. 밖에 그 패딩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밖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통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 모이면은 저 위험하다고 하면서 지하철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못하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맞습니다. 일종의 종교 탄압이죠. 저는 그 종교 탄압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특히 크리스천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코로나가 뭐 확산될 우려가 있다. 좋아요. 그러면 지하철 다 스톱해야지. 버스 다 스톱해야지. 다 걸어 다녀야지. 지하철 그 터져나가는 거기 인파석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 향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수를, 인원수를 조정한다. 그래서 결국 손연보 목사님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서 아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김부겸의 이자는 바로 그때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서 이게 뭐 생화학 테러 같다 뭐 이따위 정말 패륜적 막말을 하면서 이 그 코로나 정치 방역 몰이를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로로 저는 국무총리의 이자가 발탁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 탄압했던 그런가 기본적인 맥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종차별, 종교 탄압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전쟁 추경 26조 2천 국무회의 통과를 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건 여러분 뭐 정치의 어떤 좌우 성향을 떠나서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파 주머니만 털리는 게 아니라 좌파 주머니는 빵꾸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경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은 오르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도 급등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추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5조를 푼다. 이런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 경제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덜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말 월급 받으면서 서민들은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르면 직격탄을 맞아버립니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 이거 아이러니컬한 건데 1번 찍은 분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찍었겠지만 결국은 자기들에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참 제가 역설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서민을 위한다면서 표를 받아놓고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제정책. 그리고는 100원 주고 1000원 뽑아갑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조삼모사란 말이죠. 네, 조삼모사죠 한마디로. 아니 제가 우리 국민들을 원숭이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숭이한테 아침에 과일 3개 줄게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엄청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거의 원숭이 수준 아닙니까? 이재명이 돈 푸는 거 갖고서 와 하고서 나 이번에 이재명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딱 그 수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원 준다고 하고 1000원 뽑아가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추경을 한다는 말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올해보다 훨씬 늘어난 800조까지 편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돈이 그냥 땅 파면 돈이 나옵니까? 결국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금.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일종의 거의 매표에 가까운 지방선거 앞두고 거의 이거 고무신 선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면 이건 나라가 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쪽 이재명 종북 수사파 정권이 지금 이제 돈 풀겠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것들이 26조 2천억 추경한다 그러면 아니 그거 안 돼.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자. 50조 추경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든지. 아니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는 더 허리띠 졸라매야 돼. 라고 화끈하게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덜렁 추경은 합의를 했어. 근데 내용은 민생이어야 돼. 뭐 이러고 있어. 그건 누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그건 일반 국민들은 체감을 못하죠.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죠. 이재명이 사실은 그 환율이 1,400원 시절이었을 때 2024년입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또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가 초래된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지금 환율이 1,470원 됐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직전이었습니다. 네. 환율 폭등해가지고 이때 1,470원이었어요. 국민 재산이 7%씩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환율이 1,500원, 어제 1,530원 뚫었잖아요. 네. 그럼 국민 재산 가만히 앉아서 10%씩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 이재명 정권 민주당 이 의회 세력은 선택적인 분노로 해요. 항상 선택적인 분노, 유리하게 분노하죠.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냥 국민들에게 그냥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주든지. 아예 그래서 국가 경제가 뭐 아주 위기에 봉착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금리 올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죠. 눈치 보고 있는 건데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끌어들여서 물가를 낮추고 지금 유가 위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천재지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뻔하단 말입니다. 기름값 올라요, 물가 올라요, 환율까지 오르면 그 고환율이 한국의 물가에 반영되는 게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그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리라는 건 뻔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사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정권 눈치를. 그래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굉장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이건 좌우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셔야 돼요. 현명해지시지 않으면 속습니다. 사기당합니다. 나중에 사기당하고 나서 아이쿠 이러면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변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집시다. 그리고 이재명 저 정권의 무도함과 대책, 무대책안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영풍은 잘 싸우죠. 풍 잘 싸. 이영풍 TV 이영풍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뭐 대단했습니다. 예. 그 전에 평일날 했던 월요일의 집회보다 2배 이상 모였던 집회였고, 예. 그리고 행진을 해보니까요. 예, 행진 이제 출발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행진을 이제 출발을 하니까 제일 뒤에서부터 이제 역으로 출발하잖아요. 예. 제일 앞에서는 출발하는 데까지 거의 한 2-30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 선두까지 얼른 또 빠른 걸음으로 가봤거든요. 거의 이제 동시간대에 한 그 행진 코스 한 2km 정도 되는 행진 코스에 4분의 3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점령이 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앞으로 만일 이제 그런 집회를 한 번 더 한다면 30% 정도의 인원만 모인다면 예. 일시 포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남의 그 건물이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무관한 건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의도 우리 행진 코스를 일시 포위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인원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 보니까 사실은 주말이라고 해서 이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많던데요. 참 그렇죠. 그분들 참 어떻게 보면 참 노고가 참 대단하십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그 이제 틈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저 부산에서 왔어요 하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이게 뭐 지금 부산도 명함을 못 내밉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뭐 그 우리 유튜버 또 양꾼 TV님도 또 오셨고 양꾼 TV님. 예,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애국 시민들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셨고 특히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뭐 기차 타고 뭐 불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갈아타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죠. 지금 그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공천 관리 업무를 어떻게 지금 해 갈지 이 상당히 걱정되는 일단 뉴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뭐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이제 이게 제가 출력인 거 주실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뉴스는 꽤 크네요. 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한 것만 떴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뭐 채널A 보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의 뭐 서울시장 후보 뭐 등등 쫙 라인업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단수 공천 많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들 이거 딱 직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사진 내려주시고. 어떤 지역이요? 서울, 그러니까 이제 아니 경기. 서울 뭐 경기 예. 할 거면 지금 쭉 라인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 사이에 쭉 라인업을 해보면 민주당은 저 범죄자 천국 아닙니까? 명백하게 어떤 범죄 비리 문제에 지금 명확한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전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지금 출마자들을 놓고 처음에 이야기할 게 그런 것이라는 것 자체가 예. 선수들의 퀄리티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쪽에 공천 기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쪽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기준 세우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부터 지금 정가가 지금 4 플러스 지금 뭐 한 7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플러스 알파가 더 큰데 예. 그거 지금 재판 다 멈춰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과를 가지고 이제 뭐 전과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천 기준 삼았다가는 공관위원장이 찍소리 하자마자 날아갑니다. 예, 그런 상황, 그런 비교를 우리 국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범죄자들이 그냥 아주 떳떳한 것처럼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리고 선거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예, 온통 그 범죄자라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어떤 뭐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자리에 많이 갔는데, 그래야지 그 안에서 권력을 잡고 뭐 권모솔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구조라는 것, 저 정당의 병폐가 그냥 여실히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저렇게 사퇴해버리면은 참 장동혁 대표가 힘들어질 텐데, 지금 사실 이 장동혁 대표가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도 이 내부의 분탕질하는 이 분탕질러들 때문에 더 걱정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뭐 절제를 했습니다. 이야기 안 한 건 아닌데 절제를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 당하고 있는 공격, 그리고 내부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로부터 당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받고 있는 공격은 상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공관위원장께서 너무 정무적 판단을 좀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지금 사의 표명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가지고 저 지금도 조금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가 지금 전체 그 경선 하자라고 하는데도 자기 독단으로 밀어붙여서 공관위원회 자체가 뭐 굉장히 큰 충돌이 벌어지고 거의 파국에 가까운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거를 간신히 지금 수습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 수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정현이 잘해서 수습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에 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어떤 결정에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거를 감내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도 받아가면서 수습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수습이 끝나기 전에 이 사의 표명은 굉장히, 이거는 참 제가 조금 지나면 좀 세게 할게요. 참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당 대표가 뭐 몸이 10개 만들 수 있는 손오공이라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근데 이번에 오늘 어제 이제 그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오늘 조간신문을 쭉 보면서 참 이건 특이하다 느낀 것이,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고 뭐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치 그 산타크로스 수호천사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번에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광주 전남 통합시장에 한번 나갈 뜻을 내비쳤더니 셀프 공천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거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명확한 그 레거시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 우파 정당이 호남 쪽과 관련된 행보를 하면 가장 이제 그쪽에서의,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의 큰 저항이 5.18의 가해자가 어떻게 오냐라는 식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왜 5.18의 가해자죠? 누가요? 누굴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뭐 여러 차례 뭐 통합도 하고 분리도 됐다가 다시 또 이름 바꾸고 뭐 그런 과정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과 사실 그 사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요. 그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그 지역의 피해의식을 자극해가지고 이
호남 사람들을 가두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지금 국민의힘에는 관심 주지 마라. 혹은 혐오해라, 증오해라, 더 증오해야 된다, 더 부추기고 오히려 90년대보다 그 증오심이 훨씬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는 호남 정치인들이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루머도 퍼뜨리고 일부러 어떤 혐오를 증폭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선동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했나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참 답답해하는 그런 정치인들, 뭐 김종인이라든가, 또 한동훈도 그랬고, 예, 그리고 이준석도 그렇고 몇몇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호남 가서 머리를 박고 울고 막 눈물로 사죄를 하고. 그렇게 스스로 가해자가 되면 이거 극복 못합니다. 그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과 무관하면 그리고 심지어 이 당의 전신과 유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넘고 그 다음에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왜 당선되는지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맞추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호남에 대해서 하는 정치는 맨날 조아리고 사죄하고 늘 그런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버린 거죠. 누가? 정치인부터가. 그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김부겸 얘기가 더 중요한데 김부겸은 지금 대구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2020년 코로나가 대구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창궐이 있었죠. 그걸 극우가 퍼뜨린다라는 식의 그런 극단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건 피해 당한 겁니다. 그렇죠. 뭐에 당한? 방역을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그렇죠.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때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랬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바운드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아예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일시 중단을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거 하면은 인종차별이라 그랬어요. 문 열어버렸잖아요. 문 열어버렸어.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걸 극우가 퍼뜨린다. 아니 극우가 지금 코로나를 제조했나요? 뭐 바이러스 몇 개 두세 개 합성하면 코로나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오를 가지고 사실 그래요. 이 선동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더 그 평가가 혹독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을 할 때 전염병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관동 대지진 때 이 지진이 조선인 탓이다라고 해서 학살이 벌어졌던 그 끔찍한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예. 정서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저도 아침에 그 뉴스 매거진 모두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영남 지역의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뭐 이런 걸 보면 영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수가 자꾸 늘어요. 네. 10년 전 총선 때만 해도 한 8명이 경남과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맞습니다. 호남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남의 좌파들은 늘어나는데 호남의 우파는 왜 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의 개방성과 폐쇄성도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포함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정착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지난 한 뭐 반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만 있지는 않죠. 그런 것도 있고 호남은 반대로 타 지역에서 호남으로 가서 정착하는 어떤 인구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주자만 가지고 당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당이 오랜 세월 동안 영남 출신의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
가령 문재인, 노무현, 그 전에 노무현이 사실 노무현이죠. 노무현이 시작이죠. 예, 노무현도 그렇고 지금 그때까지는 PK였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는 또 TK 출신이에요. 안동.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안동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왜 그게 의심스럽냐면 저는 이 아버지가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안동에 좀 어떤 결을 알거든요. 그건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안동 출신이 맞다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건 제 개인 소감이고요. 아, 속보가 나왔네요.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은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만약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발표하는 타이밍이 왜 이런가? 아니 지방선거 다 마무리하고 사퇴하면 되잖아요. 사퇴 발표가 그때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또 좀 뭐 당연히 유익한 측면도 있죠. 예.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주자들이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걸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참 이런 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타이밍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은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상 예. 그 부분이 뭔가 누수 없이 큰 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마무리되도록 또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 제가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니까 좀 전에 뜬 기사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했다. 핵심 관계자가 누구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뉴스라면, 이런 속보라면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발표되는 게 맞죠. 근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누구예요? 친한계인가 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내부의 일들이 그 언론에 유출이 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좀 다른 배경이 있지 않나.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예.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천관리위원들까지 일괄 사퇴라는 속보도 떴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보니까 보도가 왜 나왔는지 뭐 이거는 이정현이 정한 타이밍이 아니네요. 회의 자체가 파행이 되고 다 지금 마비된 상태에서 모두가 사퇴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참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쪽 공천관리위원회도 뭐 좀 이제 지도부와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그보다는 일단은 공관위 자체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이 일단 좀 도드라집니다. 그래도 다른 또 추가 속보로 이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지금 이 공관위 자체가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런 속보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니까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후보로 유승민 영입 포기, 불출마 의사 존중. 뭐 그러니까 유승민 이야기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또 왜 유승민 만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유승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요건 이제 제가 논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예. 뭐 어떤 의미냐면 예. 유승민과 관련해서 접촉하는 게 뭐 이정현의 독단이라면 뭐 그건 또 이정현 뭐 공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추가의 어떤 비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사퇴까지 이야기한 마당에 만약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유승민과 관련해서 공을 들인다면 다목적 포석이죠. 예. 유승민이 이걸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담해요. 예. 예를 들어서 양양자가 만일 공천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예. 저는 이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면 우리 지금 투표하러 안 온다. 투표율 자체가 낮아지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뭐 광역의회 다 지금 피해를 본다. 예.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또 그 과정에서는 실제로 누가 이제 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누가 낙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레거시가 또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맞아요. 예, 어떤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흔들 수 있는데 유승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통합 의지와 그리고 레거시 및 조중동이 좋아하는 중도 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쪽에서 노력을 했으나 지금 유승민 사이드에서 지금 거절을 했다. 이 그림을 만들면 국민의힘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중동이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포석까지도 같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1,520원 돌파하고 주가도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거는 뭐 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1,528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대한민국 원화만 가장 크게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43개 화폐 중에서 지금 절하가 지금 1등이다. 그러니까 거의 뒤에서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아주 급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원화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화폐 가치 떨어뜨릴 만한 짓을 이재명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이 지금 저 환율 올라가는 걸 걱정하면 이재명 뭘 하겠습니까? 재정 푸는 걸 안 하겠죠. 근데 또 전쟁 핑계대고 또 25조를 푼다고 합니다. 그 원래 25조 풀려고 했어요, 이재명이. 근데 핑계거리가 생겨준 거죠. 그 지금 이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노리고 지금 이 25조를 추가로 풀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 예산부터가 728조 역대급 예산 그리고 증가액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증가액이었습니다. 그냥 6자리를 7로 금방 바꿔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예산 증가였는데 그 증가한 어마어마하게 증대한 예산도 이미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거의 다 쓰자. 그 얘기가 또 뭐겠습니까? 지방선거 노리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 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는 이제 쫄쫄 굶을 건데 뭐 이제 제 표현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경까지 한다. 이거는 나라는 망해도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거 고장나도 되니까 일단 선거만 이길래 라는 짓거리다. 자, 본질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가장 최근 한 열흘 정도는 뭐 우리 애국 시민들 마음이 그냥 제가 떠오른 표현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절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마음이 아프시지만 아픈 마음은 또 회복됩니다. 회복될 수 있는 또 약이 있습니다. 뭐냐? 지도부가 아주 많은 다양한 그런 어떤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정말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때는 꺼내놓지 않고 아끼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 분열이 있었고 공천 파동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온기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이길 만큼의 온기이어야 할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결집으로 이재명 정권에 맞상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그런 우리에게 좋은 전략과 어떤 재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무기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총결집해서 싸울 수 있는 태세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 아프지만 마음 아프다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가지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운동도 조금씩 해야 되고요. 그런 준비들을 조금 해나가야 되는 단계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파서 힘들다는 거 너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파합시다. 조금 기다리면 약이 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